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준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준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의사 에진호입니다. 네,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 네, 물리치료사 심재근입니다. 예, 오늘 구조 네, 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가요. 즉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네. 아, 이런 경우 참 난감하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네. 이거 아마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것 같은데요. 예, 갑자기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우, 잠을 잘못 자서 막 담이 걸렸는데 이게 목이 이거 어떻게 되죠? 하고 사실 병원 오시는 분도 있고 네. 주변에서 굉장히 이거를 뭐 마사지 샵으로 뛰어가는 분도 있고 네. 여러분들을 봤어요. 이게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거니까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담 걸렸다 했을 때 담이라는 게 뭘까요? 담. 일단은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네, 검색을 해봤더니 한의학 용어로 담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음이라는 게 그 몸속에서 어떤 체액이 돌잖아요. 몸에 있는 액체들 그런 것들이 좀 뭔가 비생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위장의 문제로 보는데 그 위장의 문제로 몸의 체액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됐을 때 그런 게 어딘가에 쌓이게 되고 그 쌓이는 게 몸에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목이나 허리에 잘못 들어가서 쌓이면 통증을 만들어내고 결린다라는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의학적인 접근은 조금 저희가 네. 어렵네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어. 이게 뭐 한의학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네. 혹시 원장님 뭐 기능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기능학에서는 그냥 네네. 그 젖산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젖산대사라는 건 없고 사실은 그 네네네. 탄수화물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네.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든지 네. 탄수화물을 해결하는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 마그네슘, 코엔자임, 큐텐 이런 게 부족하면 이게 다 젖산이 쌓여요. 마치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그래서 참을 수 없는 근육통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만 해결해드리고 네네. 탄수화물 양만 줄이면 근육통은 금방 풀리거든요. 하긴 저도 밤에 뭐 탄수화물 좀 덜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되게 근육통이 덜 오고 하는 걸 많이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죠? 그 젖산 대사는 네네. 락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건 탄수화물을 세포로 끌고 들어가는 그 대사에서만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탄수화물을 그래서 적게 먹거나 그 대사만 잘 돌아가면 사실은 근육통은 사실 많이 줄어요. 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도수치료 관점에서는 근육에 과한 긴장이 생겨서 근육을 쓰려고 하면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근육을 수축하며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담 걸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마 근육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자세나 행동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나쁜 자세로 잠을 잔다거나 한쪽으로 목을 돌리고 뭐 계속 행동을 한다거나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평상시에 네. 어떤 근육의 자꾸 근육통을 유발하는 기능학적인 대사도 있는데다가 그쵸. 어떤 술도 좀 드셨다가 그다음에 긴장을 또 바짝 하고 회사에서나 어떤 집에서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긴장을 바짝 하시다가 네. 잠을 잘못된 자세로 자면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딱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죠. 이때 그러면 좀 당황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상당히 봤을 때 네. 통증이 되게 많이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때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설명할게요. 보통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담이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회전이 잘 안 됩니다. 회전이 그쵸, 목을 맞아요. 돌리는 목이 게. 안 돌아간다. 네, 잘 아, 안 이런 돼요. 얘기도 많이 해요. 목이 안 돌아가요. 네, 목이 안 돌아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을 돌릴 때 저희가 조금만 돌려도 아팠을 때가 있었고 한 중간쯤 돌렸을 때도 아플 때가 있었고 끝까지 돌릴 때 아팠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3단계로 나눈 그렇죠. 3단계로 나눌 수 있네요. 네, 통증의 범위가
조금 돌릴 때 아프냐, 중간 돌릴 때 아프냐, 끝 돌릴 때 아프냐. 제가 저번에 한번 네. 목이 결렸을 때 네네. 박치료사가 네. 저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려보는 게 맞아요. 3단계를 확인하려는 확인하려는. 거죠. 전 몇 네. 단계였나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단계 중기였고요. 그래서 각각 회전하는 범위에 따라서 쓰이는 근육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알맞는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상당히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도수 치료는 네네. 목이 결렸다고 하거나 목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목을 휙 돌려가지고 두두둑 이런 거 있죠. 네. 상당히 위험한데 일단은 만약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근육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통증이 생긴 거라면 그 치료를 한다는 것은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하거든요. 그거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서 관절 치료를 잘못하다 보면 통증이 더 유발될 수 근데 있어서 그렇게 뚜두둑하면 네, 보는 입장에서는 뭔가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맞아요. 그런 게 좀 음, 생각났습니다 갑자기. 네, 자 그러면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네, 이런 걸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 근육은 보통 이제 뒤통수 밑에 있는 뒤통수 뒤통수? 밑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근육인데요. 네. 네. 뒤통수 밑근. 말 그대로 뒤통수 밑에 있습니다. 뒤통수 아래 움푹 패여진 부분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도수 치료는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완시켜 주는데 집에서는 혼자 하기가 힘들잖아요. 손가락으로 네. 힘도 많이 들고 그럴 때는 마사지 볼이나 요즘에 뭐 경칩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경추 베개 파는 데서 보면 그 부분은 만 푸는 그런 도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누워서 도리도리 하거나 그냥 그 부분을 꾹 눌러주는 방식으로 좀 마사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폼롤러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폼롤러. 폼롤러를 목에다가 베고 이렇게 도리도리 하면은 네. 아픈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 아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통증이 올 때 폼롤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네. 그래서 초기 근육이다. 네. 그러면 그 뒤통수 밑근이라는 게 우리가 뒷골 당겨 했을 때 그렇죠. 그 네. 근육인가 봐요. 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상부경추, 그러니까 네. C1, C2 네. 그쯤에 위치하는 근육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눈이 침침하거나 눈 침침하고 네. 머리가 멍하고, 멍하고 할 때. 어지럽고 두통, 두통도 오고 편두통이 오고 뭐 이런 것들 연관이 깊습니다. 집중력 떨어지고 그러면 폼롤러에다가 목만 도리도리 해도 많이 좋아지겠네요. 네. 자 도리도리 합시다 다 같이.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그러면은 초기 근육은 알아봤고요. 네. 중기 근육은 어디일까요? 네, 중기 근육은 이제 보통 저희가 목에 담 걸렸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근육이고요. 원장님도 예전에 한번 네. 안 좋으셨던 제가 거기였군요. 네, 어깨 올림근이라는 어깨를 근육입니다. 네. 올렸어요. 이제 어깨 올림근은 날개뼈 꼭대기에서 상부 경추 사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서 어깨로 내려가는 경계 지점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거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 아까는 위쪽이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간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때 풀 때 어깨 올림근 같은 경우에는 좀 깊이 들어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좀 네. 특정 자세를 취하셔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셔야 이제 잘 풀리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을 머리 위에다가 올려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신 후에 반대 손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목과 어깨 경계 지점 거기를 잘 찾아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 있어봐.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네. 이미지네이션. 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올려서 긴장을 쭉 푸시고요. 긴장을 풀고. 네. 그리고 반대 손으로 그 어깨와 목의 경계 사이 지점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면 손을 내렸을 때랑 올렸을 때랑 풀었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올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오른쪽이 네. 담이 걸렸다 그러면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는 거죠.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따로 힘을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네, 가만히 있는 힘을 있고. 주면 오히려 더 긴장이 유발되기 때문에 꼭 힘을 푸시고 그 다음에 목과 어깨 경계 지점을 반대 손으로 풀어주시면 그럼 반대 손으로 네, 이렇게 머리 올렸어요. 지금 오른쪽 머리 위로 네, 오른손 올렸고 네.
왼손으로 목에 이제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 네. 약간 이게 좀 오돌도돌한 게 약간 느껴지실 압통 거예요. 같은 것도 조금 있네요. 네. 이게 조금 아직 뭉쳐 있나 본데 네. 이렇게 풀면은 이제 풀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셀프로 푸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었어. 중기 근육은 어깨 올림근이다. 요것만 좀 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아, 요것도 제가 이해는 됐어요 지금. 네. 한번 이제 다음에 담 걸림 한번 혼자 해봐야지. 근데 이게 스스로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네. 아, 좀 손이 이렇게 좀 웃기긴 하죠. 운동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말기 근육은 어딘가요? 아직 승모근이 중요한데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승모근이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 말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근육은 이제 어디 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어깨 올림근을 풀 때 손을 밀어 올리고 걷어냈었던 그 부분이 바로 승모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을 아까 중기에서 네, 머리를 올려서 걷어낸 게 승모근이다. 그쵸. 두껍고 아주 바깥에 승모근이 있는 여기 승모근을 그냥 위로 올렸다는 얘기네요. 손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느슨하게 만든 그걸 거죠. 걷어냈다고 표현하신 거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손을 내리고 그 부분을 마사지 해주면 승모근이 풀리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는 아팠던 쪽, 안 돌아간 쪽의 근육을 풀어줬었는데 승모근은 반대편 근육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네. 뭔가 뭉친 데를 반대를 푸른다고요? 뭉친 데라기보다는 통증이 있는 있는- 안 돌아가는 쪽의 반대쪽을 안 풀어줘요. 돌아가는 쪽이 네. 반대쪽을 풀어줘야 된다. 야, 이것도 참 꿀팁입니다. 꿀팁이네. 이거 네. 저는 몰랐는데요. 네, 보통 저희가 오른쪽으로 안 돌아가면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승모근의 경우에는 목을 회전시키는 그 방향이 반대로 돌리는 성향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승모근이 목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렇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깨 올림근이나 뒤통수 밑근은 오른쪽에 있는 근육들이 목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승모근은 꼭 반대를 풀어 주셔야 도움이 이거 많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네. 네. 야, 요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승모근이 반대로 돌린다는 건 알았는데 네. 막상 당 걸리면 그 생각이 안 날 것 같았어요. 음. 자,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한번 나중에 당 걸리면 해봐야겠네요. 네. 예. 근데 담 걸리는 거가 근데 중요한 건 또 자주 걸리는 거가 네. 걸리면 풀면 되지만 지금 꿀팁 알았으니까.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예.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임시 방편이고요. 만약에 통증이 줄어들지만 좀 지속되거나 빈도수가 담 걸리는 빈도수가 좀 잦다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해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쵸. 네, 근데- 병원에 내원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영양이나 대사 쪽으로 기능학 쪽으로 보면은 담 잘 걸린 분들은 꼭 그게 있더라고요. 근육통도 많고 담 걸리는 어떤 그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그런 뉴트리션 결핍이 많아요. 예, 근데 거기다가 뭐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으면 자세 문제도 있으면 더 자주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게 원인 치료가 중요한데 오늘은 일단은 간단하게 담이 걸렸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뭐 조금 돌려도 통증이 생기면 초기 근육인 뒤통수 밑근을 풀어라. 그래서 펌롤러에다가 머리를 도리도리 해라 누워서. 네. 중간 정도 돌릴 때 아프면 중기 근육인 어깨 올림근 풀어라. 그러면은 한 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반대 손으로 그 손 올린 쪽에 목을 갖다가 중간 부분을 풀어라. 네. 그다음에 끝까지 올렸을 때 아프면 말기 근육인 승모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대편 승모근을 풀어라. 그럼 반대편 승모근 푸는 거는 그 이쪽이 아프면 어떻게 다른 손을 이렇게 푸나요? 어떻게? 네. 아까 전에 머리 위에 손을 올려두고 네. 풀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부위를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푸시면 됩니다. 똑같은 부위를 네. 손 내려놓고 푸시면 푸시되 네. 반대 단 반대편. 걸린 반대쪽에. 네. 누가 풀어주는 게 좋겠네요. 사실은 혼자 푸는 거보다. 이제 치료를 하면 그 근육들 저희가 풀어줍니다. 자, 그럼 이거 들으신 분들은 네.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담이 걸렸을 때 네. 엄마 나 담이 지금 저 3단계인 것 같으니까 네. 이쪽 좀 풀어줘. 이제 남편한테
나 2단계인 것 같으니까 내가 손 올리고 있을 테니까 네. 여기 좀 풀어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좋겠네요. 예. 야 이게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인데 오늘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게 네. 꿀팁을 얻은 것 같네요.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예, 다들 뭐라고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목이 유연한, 네. 목이 편안한 편안한. 그런 하루 되세요. 네. 예. 커플 티셔츠 커플 반지 세상 끝에서도 우린 연인 무작정 걷던 그